안녕하세요. 오늘도 사회조사 분석사를 같이 공부하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3회 기출을 풀어볼 건데, 유사 기출. 이제 문제 1번 앞서서 2번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체계적 오차와 비체계적 오차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제 해답의 설명에는 체계적 오차와 비체계적 오차에 대해서 타당성과 신뢰성이라는 단어를 언급했는데, 이제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 제가 클로드에게 물어봤고요. 그 내용을 이제 공유해드리면, 체계적 오차는 영어로 systematic error 라고 해서 consistent하고 predictable한 에러, 그리고 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에러, 다른 말로 바이어스라고 한다. 이제 이그샘플을 보시면 편한데, 무게를 재는데 0점 조절을 안 했다거나, 서베이를 물어보는데 당신은 운동이 좋다고 생각하죠? 라고 조사자의 주관이 들어가거나, 혹은 질문 단어가 사회 규범 요소를 담고 있어서 사람들이 자신을 좋게 포장하려고 하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의 에러를 말합니다. 이제 이 시스테마틱 에러는 타당도랑 관련되어 있는데요. 타당성과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ystematic error는 validity is valid 하면 유효한이잖아요. 그게 이제 타당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비체계적은 non-systematic error라고도 하지만 더 짧게 random error라고 하고, 이러면 이제 뜻이 바로 느껴지죠.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할 때, 혹은 이제 통계에서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하는 그 에러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consistent, 일치하는 방향이 없고, predict도 할 수 없고, 굉장히 랜덤하다. 그래서 얘는 그걸 신뢰할 수 있느냐에 영향을 주고, average out 하면, 그쵸, average 하면 out, 그러니까 0이 된다. 우리가 이제 조건 중에 현형 회계할 때 expectation of noise는 0이다. 그거랑 이제 연상이 되죠. 그 다음에 cannot be completely eliminated.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우리가 실험 횟수를 늘려서 표본을 많이 얻으면 표본이 해서 이제 이 표지부차를 줄일 수는 있겠지만, 그 각 시행에 대해서는 모두 에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없을 수 없다. Momentary distraction during measurement. 그쵸. 그러니까 environmental fluctuation, 그날의 방 온도, 혹은 주변 공사,
만드는 진동 이런 것들에 의한 실험의 결과에 원인을 주는 요소들. 그래서 네, 비교표를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심볼 잠깐 보시면 시스테마틱은 델타, 랜덤은 엡실론을 사용하고, 이제 제가 타당도와 신뢰도 차이를 물어봤더니 타당도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데, 네, 이건 잠깐 스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 신뢰도, 이 신뢰도 부분이 지금 1번 문제랑 연관이 있습니다. 1번 문제에서 특정의 동질성 혹은 동일성을 기준으로 특정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방법 2가지를 제시하시오 였는데, 여기 지금 4가지가 다 있는 것 같거든요. 하나씩 보면 같은 테스트인데, 그리고 같은 대상인데 시간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비교해서 얼마나 시간에 대해서 스테이블하지? 뭐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시간에 따른 변화를 조사하는 거겠죠. 그래서 네, T1에서의 확률 변수와 T2에서의 확률 변수를 코릴레이션 상관계수를 계산한다. 높을수록 재검사 신뢰도가 높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확실하지 제가 이제 얘를 복수양식법일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일단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internal consistency, 내적 일관성. 이게 뭐냐면 설문조사에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걸 이제 items within test고, 얘네끼리 얼마나 상관이 있느냐를 보는 거고, 그러니까 이 상관이 높아야지 이 테스트가 굉장히 일관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얘를 뭘로 계산하냐면, 이 보정은 저도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개수가 앞에 있고, 그쵸, 시그마 i 제곱 각 항목의 그 분산을 제곱해서 더한 거랑 토털 베리언스랑 이제 비교를 하네요. 만약에 이제 얘네가 다 인디펜던트 하면은 그 값이, 그쵸, 그 값이 이제 더해지기 때문에 얘가 이 분모랑 분자가 같아져서 제 예상에는 모두 독립인 문항이면 알파 0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적으로 일관성이 있으려면 독립이 아니어야 되겠죠. 상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알파가 클수록 엑셀런트하다. 그 다음에 반분법을 보시면 split halves method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반으로 나눠가지고 그 반과 반 사이에 상관을 보는 거죠. 홀수 문항과 짝수 문항의 상관. 그리고 아까 스킵한
이 복수양식법이라고 예상되는 이 부분을 보면 이제 측정 도구를 두 개를 써요. raters, different raters, and 같은 대상, same subject. 그래서 둘 사이의 agreement, 얼마나 같은 결과를 내냐. 옵서버가 다른데 조사자 혹은 뭐 테스트 방식이 다른데 측정 방식이 다른데 그게 합치하냐를 보는 것 같고, 이제 테스트의 measure 도구는 카파, 코헨의 카파 혹은 ICC, intra-class correlation. 네, 연수에 대해서 이건 이제 카테고리 이걸 뭐라고 하죠? 카테고리컬 이산 연속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예시도 줬고요. 그러니까 밸리더티가 보니까 과학에서 accuracy라는 말이랑 같은 것 같고, liability 신뢰도가 이제 precision 이랑 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상이 잠깐 끊겼는데 저는 이제 식이 편해서 이렇게 식으로 보시면 측정 observed가 관찰된 측정된 게 true value가 있을 거고, 실제 값 더하기 systematic error, 이제 방향성이 있는 오차를 가진 오차 더하기 그냥 랜덤한 에러, 이렇게 생긴 거죠. 그리고 reliability 이 식을 보면 사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true value에도 분산이 있는가. 근데 이제 있다고 한다면 그건 이제 없앨 수 없는 거니까 reliability 신뢰도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 걔는 이제 없앨 수 없는 건데 얘를 작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분모에 집어넣어서 정의를 하면 얘가 작아질수록 전체 분수값이 커지는, 퍼펙트해지는 꼴이 되겠고요. 네, 제가 줄임말을 물어봐서 이렇게 설명해 줬는데 이 부분은 빼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를 가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질문지 작성 순서인데요. 먼저 질문지를 작성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topic selection, 어떤 귀납법을 할 때도 토픽을 먼저 정해야 되고, 그리고 가설 설정할 때도 광역성, 스코프와 제너럴리티를 얼만큼 할지 그걸 이제 고민을 했어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스코프 당연히 고려해야 되고, 이제 그걸 왜 하는지, 이 리서치가 무엇을 알고 싶은 거냐, 어떤 걸 목표로 하는 거냐를 알아야, Y를 알아야 어떻게 할지 결정하고,
그래야 무슨 데이터를 얻을지 결정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학생 만족도 student satisfaction with online learning. 네, 이런 걸 조사하면 코로나 때 온라인 수업이 얼마나 학생 만족도가 높았는지, 이게 이제 또 학교 정책에 반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스코프는 대학생 undergraduate students focus on 대학생들이 많이 쓰는 그게 있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목적과 범위를 정했으면 그 다음엔 조사 항목에 뭘 넣을까? 이제 이렇게 어렵게 써져 있는데 그쵸. 어떤 베리어블을 측정할 거냐, 그걸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한 life student satisfaction이면 그거를 이제 계량화하는 거겠죠. 어떤 걸로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응답했던 설문을 떠올려 보면 이제 교재가 적절했냐 뭐 이런 것들, 혹은 적당한 속도, 아니면 실러버스 강의 계획서랑 일치하는 수업을 했느냐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베리어블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여기서 계량화가 이루어지네요. operationalize. 그러면 이거는 usability, content quality. 네, 이런 변수들 걔를 이제 플랫폼 유저빌리티면 인터페이스 평가하고 수업 자료 평가하고, 플랫폼이 즉각 올라왔는지 이렇게 가는 거군요. 그러니까 궁금한 항목들을 적고 그게 이제 조사 항목 설정이고, 걔를 이제 설문지에 담아내는 형태, 뭐라고 이제 물어볼지, 그게 이제 질문 항목 선정이네요. 그 다음에 이 질문이 빠졌습니다. 질문 항목 선정. Question construction and 적절한 단어. 그러니까 social desirable bias를 줄이기 위해서 사회 규범 단어를 피하고 우회해서 표현해라, 그런 게 지시사항이 있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질문 순서가 응답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또 쉬운 거에서 어려운 걸로, 일반에서 구체, 그리고 같은 로직을
그러니까 group related question을 같이 다루더라. and 민감한 질문은 마지막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본조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본조사 축소판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죠. For small sample with similar distribution,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하려고 하는 target distribution과 비슷한 분포를 가지는 소표본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죠. 그래서 네, 그때 말씀드린 TPO, 수행되는 걸린 시간, 면접 장소, 그리고 협조사항, cooperation, and 그리고 에러 사항이랑 타겟 방법,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중요하죠. 이게 이제 어디에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아마 에러 사항일까요? 아니면 협조 사항일까요? 어디에 들어가건 이제 clarity,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질문을 다른 해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No room for multiple interpretation. 그걸 이제 주의해야 되고, and 네, 그 개념들이 프리사이즈하게 정의가 되어야 됐던 것 같은데, 개념과 관계가, 얘는 구체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specificity. 하여간 이렇게 해서 작성 순서를 끝냈고, 네. 네, 다음 문제는 리커트 척도 구성절차 4단계인데, 이제 얘는 응답 범주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이게 뭔지 생소해서 찾아보니까 네,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disagree, 뭐 strongly disagree, neutral, agree, strong agree, 이렇게 5단계나 7단계, 4단계로 나눠서 그걸 이제 범주라고 하고, 가령 위에 이미 점수가 가중치가 부여가 돼 있지만 반대로 매겨야 될 때가 있겠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를 했을 때 점수를 높게 줘야 되는, 그걸 이제 역코딩, 리버스 코딩이라 하던데, 그 가중치 부여 방식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고, 그래서 총합을 계산해서 몇 점부터 몇 점은 스트레스가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몇 점에서 몇 점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설문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잠시만요. 제가 척도 분석이라는 게 각 문항에 대해서 척도 문항 분석, 각 문항에 대해서
이 알파를 계산하고 크론바흐 알파를 계산하고 전체 빼기 그 항목과 그 항목의 상관을 계산하는 일 같거든요. 그래서 얘가 얼마나 높게 나오는지 아이템 1 64, 65, 2는 0.82 이걸 평가하는 게 이제 네 번째 절차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리버스 척도가 되겠습니다. 리버스 코딩. 마지막으로 5번 문제를 살펴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앞서 왜 통계 유의성 얘기를 꺼냈는지 살펴보면 이 식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할 때 x바가 있고 u가 있을 텐데 우리는 뮤를 모르기 때문에 x바를 기준으로 이제 통계에서의 거리는 분산이니까 분산 곱하기 k 그걸 이제 x바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이 범위 안에 이 뮤가 들어있다 있을 확률이 1-알파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with probability of 1-알파 그러니까 이제 이 표본 크기 n을 결정할 때 이 식대로라면 해서 n은 2제곱 제곱 해서 모분산 허용오차 그리고 얘를 뭘로 하죠? 알파 확률 유의 수준 근데 이 유의도랑 알파랑 분산은 빼고 하라 했으니까 이제 얘만 남고 허용오차만 남고 그럼 일단 허용오차 하나 이제 이거 이론적인 부분이고 실제로는 표본을 어떻게 추출할 거냐 샘플링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샘플링 메소드가 관여할 거고 왠진 모르겠지만 모집단의 성격 중요하다고 하고요 변수 범주수 중요하다고 하고요 이건 어쩌면 자유도랑 관련돼서 그런 걸까요? 그 다음에 샘플링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통계 분석을 할 건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산인지 연속인지에 따라 그 다음에 우리가 자원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 비용, 인력 고려해야 되고요. 이제 목적이 달성할 수 있는지 실현 가능성, 목적의 feasibility and 가설의 내용 네, 이게 왜 표본의 크기 결정하는데 고려해야 돼. 저도 모르겠으니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학 영상도 찍어야 하니 네,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싱쿨러.